안녕하세요. 익스트림 네트워크스 코리아에서 시스템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권철기라고 합니다. 오늘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온라인 세미나를 통해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시기 서로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해가면서 이 시기를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세미나의 내용은 저희 익스트림 네트워크스에서 정의하고 바라보고 있는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 센터의 패브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자, 그럼 오늘 발표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아마도 이 세미나를 청취하고 있으신 분들의 대부분은 데이터 센터 관련된 서버나 또는 네트워크 엔지니어 분들이거나 개발자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데이터 센터 트래픽이 계속 증가해 왔고, 그리고 서비스 플로우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연결되는 IT 디바이스들이 증가해 온 사실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데이터 센터가 그래 왔던 것처럼 향후 미래의 데이터 센터도 어떻게 변화할 건지에 대해서 최근 시장 동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입니다. 최근 IDC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기업 IT 조직의 59%가 2021년까지 프라이빗 데이터 센터나 퍼블릭 데이터 센터, 어느 하나의 데이터 센터 종속되어 있지 않고 프라이빗과 퍼블릭을 동시에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사용한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료입니다. 역시 가트너에서 발표한 자료고요. 2020년까지 데이터 센터에 약 20빌리언 개의 IT 또는 IoT 디바이스가 연결된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인텔 포럼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매년, 매해 데이터 센터의 트래픽은 앞으로도 2배씩 증가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IDC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현재 데이터 센터에는 물리적인 x86 서버보다 논리적인 가상 머신 VM이 훨씬 설치되어 있는 숫자가 더 많이 앞질러져 있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갭의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진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과거의 데이터 센터가 모든 면에서 증가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미래의 데이터 센터 구조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점점 더 구조는 복잡해지고 트래픽은 더 증가해지고 연결되는 IoT 디바이스가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공통적으로 모든 IT 리서치 기관 내에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복잡한 데이터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인사이트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첫 번째로 가트너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2022년까지 네트워크 인프라 운영팀의 단 25%만이 CLI를 기본 운영 인터페이스로 사용한다라고 예측하고 있고요. 현재 기준으로 약 50% 이상 감소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IDC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2020년까지 약 50% 이상이 네트워크 인프라의 민첩성, 애자일과 효율적인 운영 관리, 사용을 위해서 기존 레거시 네트워크를 탈피하고 소프트웨어 정의, 디파인드 네트워크로 전환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인텔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현재 데이터 센터에는 너무 많은 기술들이 구성되어 있고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의 가시성, 비지빌리티를 제공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데이터 센터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인사이트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운영, 그리고 관리, 그리고 민첩하게 데이터 센터의 인프라를 구성할 수 있는 바탕으로 저희 익스트림 네트워크스에서는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 센터 패브릭을 통해서 데이터 센터의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 센터의 주요 핵심 3가지 가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플래그 앤 플레이입니다. 두 번째로는 네트워크 가시성, 비지빌리티가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어플리케이션 텔레메트릭이 되겠습니다. 분석 솔루션이 될 것 같고요. 이 3가지의 주요 핵심 가치 솔루션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 센터의 패브릭을 구현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익스트림이 생각하고 있는 이 주요 세 가지 핵심 가치 솔루션에 대해서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이 되겠습니다. 플러그 앤 플레이는 이름에서도 네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처음 데이터 센터의 인프라 스위치를 고객이 배송받으시고 단순하게 케이블만 연결하면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으로 데이터 센터의 언더레이와 복잡한 오버레이까지 구성을 완료할 수 있는 그런 포괄적인 기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솔루션의 중심에는 EFA라는 익스트림 패브릭 오토메이션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위치하고 있고요. 데이터 센터의 서버 엔지니어나 또는 네트워크 주니어 엔지니어나 심지어는 개발자까지 네트워크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데이터 센터의 패브릭의 자동화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가치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뒷슬라이드에 저희 EFA, 익스트림 패브릭 오토메이션 어플리케이션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익스트림 패브릭 오토메이션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작은 싱글 렉부터 서버팜 그리고 리프 앤 스파인 구조의 3스테이지 아키텍처의 중견 규모의 데이터 센터와 그리고 5스테이지 규모의 대규모 메가 데이터 센터까지 디자인과 기능에 제약 없이 모든 데이터 센터의 패브릭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익스트림 패브릭 오토메이션이라는 이 어플리케이션은 상당히 직관적인 단 몇 줄의 명령어를 통해서 네트워크에 지식이 없는, 전반적인 지식이 없는 서버 엔지니어나 주니어 네트워크 엔지니어나 심지어는 개발자분들까지도 네트워크 데이터 센터의 언더레이와 오버레이를 자동으로 구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 센터의 패브릭의 자동화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가시성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비지빌리티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저희 익스트림 네트워크스의 데이터 센터 스위치에는 인사이드 아키텍처라는 아주 독창적이고 조금은 재미있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인사이드 아키텍처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데이터 센터의 패브릭의 가식성을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인사이드 아키텍처 스위치는 패브릭을 구성하고 트래픽을 단순히 포워딩하는 역할뿐만이 아니라 이 데이터 센터 스위치 안에 가상의 게스 VM 영역을 스위치 안에 포함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게스 VM은 데이터 센터 엔지니어나 또는 개발자들이 자유롭게 액세스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솔루션을 의미하고 있고요. 이 게스 VM 영역에는 기존 데이터 센터에서 가지고 있었던, 사용하고 있던 가시성이나 또는 트러블 슈팅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던 어플리케이션들을 자유롭게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유스 케이스로 데이터 센터의 트래픽의 가시성과 그리고 장애나 이슈가 발생됐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인 와이어샤크를 이 게스 VM에 설치 후 사용이 가능하고요. 실시간으로 스위치를 통과하는 트래픽에 대해서 바로바로 이 게스 VM 안에서 와이어샤크를 실행해서 패킷 캡처를 실행하고 그리고 스위치를 통과하는 트래픽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가시성을 작업을 제공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게스 VM의 사용 용도는 상당히 다양합니다. 데이터 센터의 운영이나 트러블 슈팅이나 어떤 로그 메시지를 관리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예를 들어서 시스로그를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독이라든지 자동화, 오토메이션을 지원하고 있는 스플렁크라든지 또는 세션 베이스의 트래픽의 비지빌리티를 제공하기 위한 TCP 덤프 같은 이런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을 사용에 제약 없이 이 게스 VM에 자유롭게 사용자들이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또 하나의 중요한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어플리케이션 텔레메트릭 솔루션이 될 것 같습니다. 분석 솔루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 센터의 패브릭 스위치와 저희 익스트림 네트워크스의 익스트림 어널리틱스라는 엔진 소프트웨어가 S플로우 플러스라는
프로토콜을 통해서 결합이 된다면 데이터 센터의 사용자, 클라이언트와 데이터 센터에 운영되고 있는 서비스의 성능 관련된 품질 정보들을 통계치로 수치화하고 구의 환경으로 제공해서 고객들한테 정보를 분석을 해서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이 어널리티 솔루션에는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약 10,000개의 트래픽 패턴이 정의되어 있어서 데이터 센터의 사용자가 어떤 서비스와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지 분석 솔루션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어널리티 솔루션은 데이터 센터의 패브릭에 오고 가는 트래픽에 대해서 분석 결과를 상당히 직관적으로 그리고 구의 화면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앞서 간략하게 설명드린 저희 EFA, 익스트림 패브릭 오토메이션이라는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 센터 패브릭을 제공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가치 솔루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EFA, 익스트림 패브릭 오토메이션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노스바운드로는 디바이스 AP를 제공해서 데이터 센터 패브릭에 자동화를 제공해 줍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저희 EFA, 익스트림 패브릭 오토메이션 어플리케이션은 다양한 에코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는 플러그인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VMware의 vCenter 또는 오픈스택 또는 오픈데일라이트의 ODL 컨트롤과 연동할 수 있는 다양한 플러그인 기능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런 에코시스템과 연합을 통해서 데이터 센터의 패브릭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노스바운드 API를 오픈해 두었습니다. 이 의미는 노스바운드 API를 통해서 서드파티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들과 연동할 수 있는 오픈 네트워크의 길을 열어두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고객이 엔지니어링 파워가 있다고 하시면 이 오픈되어 있는 노스바운드의 API를 통해서 독자적인 자동화 기술을 추가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있는 오픈 네트워크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앞서 계속 설명드린 EFA, 익스트림 패브릭 오토메이션은 하나의 싱글 포인트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데이터 센터 인프라의 패브릭을 자동화로 오토 프로비징 해주는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단순히 이런 자동화를 제공해 주는 것 뿐만이 아니라 설치 환경에서도 다양한 파일 확장자를 통해서 이 EFA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익스터널 서버에 하이퍼바이저에 설치할 수 있게끔 OV 파일 확장자로도 이 EFA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앞서 설명드린 인사이드 아키텍처 게스 VM에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조금만 다시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별도의 익스터널 서버 없이도 이 EFA 어플리케이션을 설치, 운영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에코시스템, 파트너들과 통합할 수 있는 플러그인을 함께 제공하고 있고요. 이 에코시스템에서도 IP 패브릭을 자동화, 그리고 팔리시 베이스의 설정들을 오토메이션으로 설정할 수 있게끔, 프로비전 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파트너들과 확대해 나가고 있는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에코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고객들이라 할지라도 단순히 이 EF에서 자체적으로 직관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단 한 줄 또는 두 줄 정도의 명령어만으로도 수분 만에 수초 만에 데이터 센터의 복잡한 언더레이와 오버레이, 패브릭에 대해서 자동화, 오토 프로비징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익스트림 네트워크스에서는 앞서 계속해서 설명드린 EFA, 익스트림 패브릭 오토메이션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다양한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 센터 패브릭을 자동화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만 더 기술적으로 조금만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센터에는 네트워크에는 수없이 많은 기술들이 내포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VLAN, 멀티링크 어그리게이션, 언더레이어의 eBGP, 그리고 오버레이의 BGP 기반의 EVPN, 그리고 각각의 리프 스위치의
독립적인 게이트웨이를 가지고 있는 애니캐스 게이트웨이, 그리고 각각의 사용자 또는 서비스별로 구분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터넌트 기반의 네트워크를 모두 이 EFL을 통해서 자동화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발표 후반부에 이 EFA, 익스트림 패브릭 오토메이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다양한 데이터 센터의 기술들이 자동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데모를 오늘 준비했고요. 끝까지 이 데모까지 관심을 가지고 청취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간략하게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 익스트림 네트워크스에서는 이런 EFA, 익스트림 패브릭 오토메이션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2018년 처음 1세대 소프트웨어를 릴리즈를 했고요. 최근 2세대까지 계속해서 릴리즈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EF에 대한 로드맵을 가지고 있고요. 향후에도 계속해서 릴리즈 계획을 가지고 있는 저희 익스트림 네트워크스의 데이터 센터의 아주 중심이 되는 그런 핵심 가치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EF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EFA, 익스트림 패브릭 오토메이션은 다양한 형식의 파일 확장자로 고객들한테 제공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타르, 바이너리 형식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가상 머신 VM에 설치가 가능하게끔 OVA 파일 확장자로 다양한 방식으로 OS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이 EF에 대한 장점 중에 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익스트림 패브릭 오토메이션 이 어플리케이션은 연구 라이센스나 또는 매년 갱신해야 되는 서브스크립션 베이스의 라이센스 정책이 아닌 무료로 고객들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고 해서 추후에 발생되는 포스LG 이슈라든지 향후 로드맵이 없는 건 아닙니다. 무료로 제공하고 있긴 하지만 포스LG 이슈가 발생됐을 때도 기술 지원 역시도 저희 테크니컬 어시스트 센터에서 오피셜하게 정식적으로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향후에 관련된 피처라든지 OS 버전이 계속해서 릴리즈가 될 예정입니다. 저희 EFA, 익스트림 패브릭 오토메이션은 또 하나의 저희 회사의 중요한 한 축인 주력으로 개발되고 있는 익스트림 클라우드 IQ와 클라우드 기반으로 운영관리 시스템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요구 환경에 맞게 온프라미스 방식으로 EFA, 익스트림 패브릭 오토메이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고객의 니즈에 맞게 이런 온프라미스 방식으로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 센터의 패브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고객이 나는 온프라미스 방식으로 지원을 원치 않고 클라우드 방식으로 지원을 원한다고 한다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익스트림 클라우드 IQ라는 클라우드를 통해서 데이터 센터의 패브릭을 함께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익스트림 네트워크스는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년간 캠퍼스 네트워크의 강자로 계속해서 고객들에게 네트워크 제조사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 3년, 4년 전부터 기존 캠퍼스 네트워크뿐만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 사업도 하나의 중요한 핵심 축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리프 앤 스파인 구조, 그리고 보더 리프, 그리고 보더 라우터 포지션까지 다양한 포지션의 하드웨어 스위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단순히 하드웨어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센터 인프라의 자동화 또는 관리 또는 비지빌리티의 분석 솔루션, 그리고 심지어는 클라우드까지 다양한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도 함께 현재 레디가 되어 있고요.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어플리케이션과 하드웨어를 통합해서 제공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벤더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오늘 제가 데모 세션을 준비를 했고요. 간단하게 저희 EFA를 통한 데모에 대한 설명, 시나리오를 드리고 실질적으로 이 EFA가 어떻게 구성되고 자동화를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처음 고객이 데이터 센터 스위치를 배송받으시고 물리적으로 케이블만 연결해 주게 됩니다. 최상단에는 스파인 스위치 2대가 위치해 있고요. 하단에는 리프 스위치 1번과 2번, 3번, 4번, 5번 총 5대의 리프 스위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근 가장 데이터 센터에 표준으로 설계되고 있는 투티어 아키텍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리프 스위치 3번과 4번에는 가상의 버추얼 머신 VM이 하나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리프 스위치 5번에는 가상의 VM 2번이 연결되어 있고요. 이 가상 VM 1번과 2번에는 하나의 네트워크 도메인으로 연결될 수 있게끔 IP 주소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처음 데이터 센터의 스위치를 배송받으시고 공장 초기화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단순히 케이블만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케이블만 연결하고 저희 이 EFA 어플리케이션과 통신을 할 수 있게끔 매니지먼트 인터페이스에 IP 어드레스만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EFA가 어떻게 오토메이션을 할 예정이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첫 번째 시나리오로 단순히 케이블만 연결이 되어 있고 매니지먼트 인터페이스에는 IP만 설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어떠한 네트워크 기술, 컨피그레이션이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EFA가 각각의 매니지먼트에 연결되어 있는 IP를 통해서 스파인 스위치와 리프 스위치에 접속을 하고 물리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디스커버리 후 언더레이 EBGP를 자동으로 스스로 구성하게 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스파인 스위치에 자동으로 EBGP의 AS 번호를 할당하게 되고요. 리프 스위치 1번부터 5번까지 자동으로 AS 번호를 EFA가 스스로 생각하고 할당하게 됩니다. 또한 EBGP가 통신하기 위해서는 인터페이스의 IP 어드레스를 자동으로 역시 또 할당하게 되고요. EBGP의 BGP 피어를 맺기 위해서 룩백 어드레스를 자동으로 만들고 IP 어드레스를 자동으로 어사인하여서 EBGP를 맺게 됩니다. 이렇게 언더레이가 자동으로 구성이 완료가 되고요. 언더레이 구성이 끝나게 되면 이 EFA가 역시 자동화로 리프 스위치 3번과 4번에 연결되어 있는 리프와 그리고 리프 스위치 5번에 연결되어 있는 VM을 오버레이, VXN 터널링을 통해서 자동으로 L2 익스텐션을 해주는 EBGP, BGP EVPN 기반의 VXN 터널링이 뚫어지는 그런 시나리오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보이시는 거는 리프 스위치 3번과 4번에 연결되어 있는 VM 1번입니다. 화면 오른쪽에 보이시는 거는 VM 2번, 리프 스위치 5번에 연결되어 있고요. 화면에서 보시는 오른쪽 윗부분에는 각각의 리프 스위치와 스파인 스위치에 연결되어 있는 텔넷 정보가 되겠습니다. Show IP BGP Summary라는 명명을 보시는 것처럼 아실 수 있으신 것처럼 아무런 어떠한 설정이 되어 있지 않고요. 왼쪽에 보이는 화면이 EFA 어플리케이션이 접속되어 있는 콘솔 화면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가상의 패브릭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이 EFA 가상으로 만들어져 있는 패브릭 안에 리프와 스파인 스위치의 IP 어드레스를 등록해 주게 됩니다. 이렇게 IP 어드레스를 등록을 해주게 되면 이 EFA가 자동으로 스파인 스위치와 리프 스위치의 인터페이스를 디스커버리해서 토폴로지 맵을 활성화하게 되고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EFA가 자동으로 토폴로지를 디스커버리하고 데이터 센터의 스위치의 하드웨어 모델, 소프트웨어 버전, 그리고 서스케스, 스테이터스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데이터 센터의 가상의 언더레이
BGP, eBGP를 활성화해 주게 되고요. 앞서 간단하게 보신 것처럼 QIP BGP 썸머리를 봤을 때 어떠한 라우팅 프로토콜도 활성화되지 않고 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왼쪽에 화면에 보이시는 EF를 통해서 이 단 한 줄의 명령을 통해서 자동으로 스파인 스위치와 리프 스위치를 EFA가 디스커버리하고 eBGP, 피어를 맺게끔 명령어를 입력한 부분이고요. 단 수초 또는 10초, 20초 시간 후에 자동으로 이 스파인 스위치와 리프 스위치가 eBGP가 네이버가 맺어진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스파인 스위치 1번에서 QIP BGP라는 명령을 보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스파인 스위치와 리프 스위치가 기존에 활성화되어 있지 않던 BGP가 네이버가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지금 일부 리프 스위치가 아직 BGP어가 활성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명령을 통해서 BGP가 활성화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리프 스위치 3번 그리고 4번에서 BGP도 역시 활성화된 걸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 리프 스위치 5번에서도 BGP가 이스타블리시 활성화된 거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언더레이 구성을 단 한 줄의 명령어로 저희는 완료를 했고요. 이제 오버레이 구성을 하기 위해서 가상의 터넌트를 설정하게 됩니다. 역시 EFL을 통해서 이 가상의 터넌트를 주는 명령어를 한 줄 주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서 구성도에서 보신 것처럼 리프 스위치 3번과 4번에는 멀티링크 어그레이션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멀티링크 어그레이션을 옵션을 주게 되었습니다. EFA 터넌트라는 최종 명령어를 통해서 지금 언더레이 구성이 완료가 되고 오버레이 구성을 지금 명령어를 막 입력을 해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명령어를 입력하고 석세스가 되어 있다는 EFA 명령어를 확인을 하셨고요. 리프 스위치 5번에서 QIP BGP 썸머리를 통해서 언더레이 구성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show VLAN VP라는 명령을 통해서 오버레이, VXN 터널링과 VXN 터널링 번호가 활성화된 거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역시 show IP MAC 어드레스라는 명령을 통해서 각각의 리프 스위치에 연결되어 있는 가상 VM의 MAC 어드레스가 러닝되어 있는 게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MAC이 러닝되고 난 후에 VM 1번과 2번에 통신이 되지 않던 통신 창이 오버레이, VXN 터널링 연결되고 통신되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EFL을 통해서 저희 데모를 한번 보셨고요. 저희 익스트림 네트워크스는 캠퍼스 네트워크 뿐만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에서도 주력으로 사업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향후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 센터로 계획하거나 변경을 생각하고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익스트림 네트워크스 코리아에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기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